좀 오래 잡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홈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 그리고 부연 과정들, 그리고 서비스 시연 대상, 그리고 차후 부연 대상, 그리고 마무리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홈 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스마트홈 서비스는 집안의 여러 디바이스를 인터넷에 연결한 다음에 이를 스마트폰과 통신하여 디바이스를 컨트롤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디바이스는 센서 디바이스와 특성적 디바이스 두 가지를 나누는데요. 센서 디바이스의 경우 리얼타임과 노멀 모드를 번갈아가며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과 통신을 해 이제 현재 집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특성적 디바이스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컨트롤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디바이스를 말합니다. 구현 과정을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저희 팀이 사용한 개발 방법론은 에자일 방식을 사용하고요. 스프린트 기간을 사업 자율 기간을 두면서 목표치만큼 비대면으로 개발하고 매주 월요일, 금요일 날 대면으로 모여 트러블 슈팅이나 진척 상황 등의 공유를 하는 식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에서 제공하는 트렐로를 통해 칸반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칸반으로 이제 비대면 시에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서로 공유를 하면서 역할을 분류하고 진척 상황을 같이 공유하였습니다. 서비스 구현의 전체적인 설계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앙에 잠고로 만들어진 서버가 있고요. 이 잠고 서버는 MQTT 프로토콜을 통해 IoT 디바이스와 통신을 합니다. 그리고 잠고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게 REST API를 제공해 주는데요. 이 REST API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통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서버는 IoT 장비의 데이터를 받고 있고요. 클라이언트는 REST API로 이 서버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이제 받아오고 그리고 등록을 합니다. 엣지 디바이스부터 이제 개발 과정을 설명드릴 건데요.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엣지 디바이스에 주로 사용하는 베이스보드는 노드 MCU입니다. 그리고 엣지 디바이스의 종류는 두 가지로 앞서 말했듯이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센서 디바이스, 다른 하나는 특수 목적 용도의 디바이스입니다. 먼저 엣지 디바이스를 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이 MQTT 모듈을 경량화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강의 때 구현한 MQTT 통신 라이브러리의 경우 상속 관계와 그 디바이스에 필요 없는 LCD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 그 규모가 굉장히 좀 큰 모듈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듈을 그대로 노드 MCU에 올리면 추가적인 기능을 구현할 때 메모리가 부족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히 순수한 MQTT 통신만 담당하는 모듈만 만들었고요. 이렇게 경량화한 MQTT 모듈을 노드 MCU에 업로드를 하니 이제 메모리 부족 현상이 해결되어서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엣지 디바이스에서 센서 디바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센서 디바이스는 총 3개를 개발했고요. 하나는 온도, 습도를 측정하는 센서, 다른 하나는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재 감지를 하는 센서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좀 잘못된 게 3개가 아니라 4개네요. 3개 맞군요. 3개 맞습니다. 온습도의 경우 노드 MCU와의 간단한 회로와 경량한 MQTT 라이브러리로 쉽게 구현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센서의 경우 노드 MCU와는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았고 대신 아두이노 우노에서는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이스퀘어 통신을 이용하여 노드 MCU와 우노를 연동하였고요. 그리고 이 노드 MCU가 마스터가 되고 우노가 슬레이브가 되게 하여 우노가 미세먼지를 측정한 값을 노드 MCU에게 전달해
NodeMCU가 이 받은 데이터를 이제 서버로부터 전송하는 그런 역할 분담을 나눠서 그런 관계를 그런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재 감지 센서입니다. 화재 감지 센서는 발생한 불꽃을 감지하여 위험 신호를 사용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위험 신호를 서버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신호를 받은 서버는 경고 상태로 변경되는데요. 그리고 서버가 경고 상태로 변경됐을 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서버의 경고 상태임을 확인하면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여 포그라운드 서비스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센서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시각화를 해봤는데요. 센서 디바이스의 경우 데이터의 시각화를 위해 두 가지 모드를 구현했습니다. 첫 번째 모드는 리얼타임 모드인데요. 이 리얼타임 모드는 1초 간격으로 이제 데이터를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시각화할 때 이 디바이스를 리얼타임 모드로 설정하여 데이터를 1초 간격씩 받아와 그래프를 업데이트하여 이렇게 그래프를 구현했고요. 또 다른 모드는 노멀 모드로 5분 간격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 디바이스로 무드등을 개발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무드등의 경우 서버가 REST API에 정의된 스트링 포맷을 전달받아 그 무드등에게 전송합니다. 무드등은 전달받은 스트링 포맷을 파싱한 후 밝기와 색상을 종합 조절하는데요. REST API로 전달받은 스트링 포맷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바이트 RGB 값과 그리고 1에서 100까지 100의 값을 갖고 있는 브라이트니스 값을 이런 포맷으로 봤는데요. 16진수로 각 색상을 1바이트씩으로 표현한 값을 받아서 이제 컬러 값을 변경하고 그리고 브라이트니스 값을 0에서 100까지 값을 받아서 이제 이 브라이트니스 값으로 밝기를 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백엔드인데요.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버는 잠고 서버 위에 통신을 위한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을 올려놓아 사용자와 디바이스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했고요. 잠고 서버 URL 연결 기능으로 REST API를 구축하고 이 REST API를 통해 애플리케이션과 통신하였습니다. 또한 서버 내 MQTT 브로커와 몽고DB를 구성해 IoT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몽고DB에 저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먼저 백엔드 MQTT부터 살펴볼 건데요. 서버엔 MQTT 브로커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통해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잠고 서버가 MQTT 브로커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읽어내기 위해 파워 MQTT 라이브러리로 MQTT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MQTT 토픽에 제가 잘못 설계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요. 루트 토픽을 dev라고 적었는데 그래서 서버는 구독 및 발행 토픽을 동시에 dev로 시작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근데 구독과 발행 토픽을 dev로 통일하게 되자 이러한 설계로 MQTT 애플리케이션은 토픽을 퍼블리시할 때 자신이 보낸 토픽을 다시 자기가 받는 순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고 설계했기 때문에 개발 후반부에 혼선을 빚어 개발하는데 좀 차질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몽고DB인데요. 몽고DB의 경우 NoSQL로 RDBMS가 갖고 있는 그런 정교화하면서 걸리는 RDBMS가 갖는 정교화로 인한
느린 처리 속도보다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센서 디바이스의 리얼타임의 통신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몽고DB를 선택했고, 서버는 센서 디바이스를 리얼타임 모드로 설정하여 클라이언트가 센서 데이터를 그래프로 실업하여 구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를 만들었는데요. CCTV 스트림은 MJPEG 프로토콜을 활용했고요. 강의와는 다르게 장비는 파이 카메라를 이용하지 않고 웹캠을 이용했습니다. 웹캠에서 프레임을 받아오기 위해 오픈CV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고요. 강의에서 설명했다시피 한 프레임씩 찍어 클라이언트에게 전송을 하는 그런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론트엔드인데요. 기회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틀린을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앱을 제작했고요. 애플리케이션 뼈대를 이루는 UI는 뷰페이지와 탭포스트를 연동